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 문제 없다. 몸에도 문제 없고 마음에도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라는 말씀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말만 들어도 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쫓겨서 산 거죠. 새롭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효과가 뛰어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입니다. 건강검진보다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요? 네, 저의 경우에요. 제 기준에 제 선택은 건강검진이 절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해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걸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평소 때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거를 뭘로 체크를 하느냐. 물론 컨디션이겠죠. 컨디션이 좋으면 뭐 피곤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어디 통증도 없을 거고. 그런데 저는 예방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인간의 컨디션이 어떻게 이 등고 절약 없이 일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계속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내 몸이 현재 어디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마케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 4명 중에 1명은 뭐 당뇨고 5명 중에 1명은 치매고 여러분 치매보험 안 드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알아채야 될 건 뭐다? 통증도 아니고 불편한 몸의 증상도 아니고 저는 내 현재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현재 가장 많은 그 마케팅, 특히 소비층이 여성들이거든요. 40, 50대. 그리고 이제 50대, 60대들인데 여성들에게 지금 가장 공략하고 있는 게 갱년기 장애예요. 그러니까 40대 때 뭐 폐경이, 완경이 오면 조기 폐경이 왔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완경이 왔다는 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뜻하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물을 먹던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먹던지 그렇게 해요. 아니면 골다공증이나 비타민 D 수치로 인해 가지고 또 주사를 맞게 하고 약물을 먹게 하고. 근데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약한 존재였으면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마음인 거죠. 나는 현재 내 생활에 만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SNS의 순기능이 저는 가장 좋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촬영하기 전에 조금 어떻게 요새 또 유행이 돌아가나 하고 봤더니 우연찮게 머리가 2개 있어요. 말 그대로. 몸은 하나인데 이 몸 하나에 머리가 2개 달린 20대 중반의 서양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생활을 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도 나가요. 근데 아이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 직장에서도 그걸 혐오스러워 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있어요. 1명의 남자친구였는데 2명이니까 인격이 2명이잖아요. 뇌는 따로따로니까. 그럼 남자친구랑도 데이트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불편할 뿐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 심지어 운전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신 분들은 많죠. 양팔이 없어서 발로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리가 없어서 손으로만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럴 수 있다 하고 봤는데 이렇게 각각의 인격체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농담도 해요. 나는 눈이 4개여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딴짓하면 나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 조심해. 그래서 삶에 대한 여유는 몸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는 알아차려야 될 신호는 부정적인 감정들,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으니까 당연히 불면이 오는데 불면만 놓고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을 먹어야 된다는 등, 다른 거를 또 먹어야 된다는 등. 왜 불면이 왔는지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다?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이더라. 그래서 마음의 병이 왔나 안 왔나를 봐야지. 그게 무조건 갖고 있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진단 내리고 또 약물 치료하려고 할 땐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음식을 먹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돈이 안 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도 잘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이 조금 부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꾸 몸에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삶 전반에 문제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지 그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로와 피곤함을 단순한 과로로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뭐 가장 유명한 카피라이터죠. 피곤은 간 때문이야. 그리고 뭐 이거 하나리면 한 방이면 쏴, 그죠? 어깨에 곰새머리가 날아간다, 이런 광고. 아니면 숙취해소제들. 분명히 이 피로와 피곤함 그리고 통증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뭐 자기개발, 아니 자기관리, 자기개발의 대표적인 주자들, 그리고 누구나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로 일컫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니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 자수성가한 인물들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아마존 뭐 창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에 정말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하루로 치면은 기본 16시간, 뭐 18시간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뭐 3, 4시간만 잤다는 거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서 정말로 그거 자체를 즐겼던 시기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체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서, 이런 것보다는요, 정신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함도 못 느낄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무리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지만 이게 내가 놀면서 돈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와 과로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 치유력, 재생력이 있는데 이 시간을 주면 회복을 해서 통증이라는 건 반드시 경감이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막는 게 뭐다? 바로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여기에 커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술, 담배, 커피는 강력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즉 발암물질을 갖고 온다는 건 술, 담배는 이미 다 경고 문구가 붙여 있고, 아직 커피는 그 단계까지 안 갔지만, 대표적으로 커피가 갖고 있는 카페인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이 피곤해서 쉬라고 하는 그 호르몬 전달 체계를 딱 끊어버린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럼 이게 또 뭐다? 진통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술은 뭐 계속 안 드신 분들도 있지만, 커피는 나도 모르게 계속 진통제 효과를 갖고 와요. 두통이 없어지고 통증을 얻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로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서 어느날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진단 수치로 나타나고, 이게 더 오랜 시간 쌓이고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쌓여서 특히나 스트레스까지 강력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암세포가 1cm 이상 즉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과로를 계속 하는 거는, 저는 현재의 제 삶이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20대, 30대, 심지어 지금 40대까지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아니면은 8시간 일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또 PT를 받아요. 막 헬스장 가서 2시간씩 꼭 운동해야 되는 강박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운동이 뭐 조성노화의 지름길이고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좋은 게 걷는 거고 근육을 만드는 거다. 뭔가 산업을 계속 이거는 만드는 거거든요. 실은 소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몸 이끌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또 이게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또 야식 시켜 먹게 되고, 또 야식 먹으면 잠 안 오니까 또 건강기능식품 먹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몸이 당연히 피곤하죠. 쉬어주면 되는데 아침부터 또 모닝커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피로와 이 피곤함, 통증들은 잘 관리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재는 그냥 쉬어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뭔가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해소하게 하는 방법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방법보다는 조금은, 정말로 저는 다이어트 상담을 할 때 운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쉬어라. 음식부터, 식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운동하려고 하지 마라.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운동해라. 근데 반대로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 우울한 분들은 반대로 그분들은 집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맨발 걷기 꼭 하셔라. 햇볕 쐬셔라. 정말 햇볕 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또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가장 뭐다? 일단은 쉬어주는 시간 갖고 안 됐을 때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은 걸려요.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 걸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빨리 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쁜 음식 못 먹게 하고 술, 담배 못 하게 하고 커피 못 먹게 하고 쉬게 하니까 빨리 나는 거예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 링거 맞아 수액 맞아서 빨리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피곤하고 계속 뭔가 짜증이 나고 하면은 좀 쉬어주는 시간.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근데 여행도 막 억지로 가는 여행들 말고 남이 가는 그런 관광 명소도 찾지 말고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힐링 타임을 꼭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강조하셨는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참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 문제 없다. 몸에도 문제 없고 마음에도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라는 말씀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말만 들어도 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쫓겨서 산 거죠. 남한테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피해의식, 대표적으로 우리 며느리들이 시엄마한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현재 내 삶이 성공하지 못했다 생각해서 실패했다 생각해서 이게 근데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는 거를 바꿔보라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운동하는 방법 중에서는 제가 맨발 걷기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필사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글을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성경, 불경,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필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막 숙제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짧고 굵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그게 내 마음에 좀 여유를 들여다보고 아니면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한번 해보시는 경험. 이 필사 의외로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깜지 쓰라고 막 열심히 그 시절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는 필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편지를 써보는 거랑은 또 다른 거라서 그래서 소설을 따라 써보시는 것도 필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강박되지 않게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분명히 오롯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명상이고 이제 절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잡념을 떨쳐버리는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 공부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실은. 이게 육아에 쫓기고, 정말, 한 명만 키워도, 저는 이제 한 명만 키워도 힘든데, 어떤 집은 12명을 키워도 항상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지내는 집도 있어요. 이 양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과 12명은. 그러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짜증, 신경질, 그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할 거냐 부정적으로 할 거냐 선택의 문제다. 그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결국엔 내가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 누구로부터도 종속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와, 왜 저렇게 살아? 막 12시간씩 일하고 돈도 못 벌면서.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요. 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집에선 나 인정도 안 해주고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처자식은 아빠를 ATM 기계로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셨던 분들은요. 나중에 건강검진하면 그 스트레스가 오롯이 몸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여지껏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필사하는 그 행위들 그것만 하루에 한 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게 과학적 근거가 어딨어? 이렇게 분명히 또 댓글 다신 분 있겠죠. 이게 바로 자기 암시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암시를 긍정적인 확언들을 주고 말 그대로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모든 게 작용을 한다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어요.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호르몬 체계, 면역 체계를 향상시킨다. 즉 생각만으로도 예전에 수행자들은 다 그랬어요. 가부좌 틀고 10년, 20년 하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 오고 막 다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명상만 했는데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이 가진 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고 여러분이 면벽 수행하라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필사로 한번 좀 자기 암시,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을 매일 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벌써 8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했고 약대를 진학한 이후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동안은 병원 검사를 맹신하고 정말 약물과 모든 거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한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진실이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물론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도 뭐 책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고 한약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담을 일주일에 뭐 많이 5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앞선 7권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해도 뭐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채소과일식 레시피 이러한 책들까지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계발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즉 마음에 관한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에 8번째 책은 필사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책 제목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강 정보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먹고 있어. 똑바로 먹어야지. 너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 와. 암 걸려. 저도 한때는 그런 영상들 강연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실질적인 그런 게 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사라는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10분 동안, 그리고 이 책에는 건강서적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서양 유명한 그림들, 뭐 모네나 반 고흐나 여러 작품들, 유명한 명화들을 실어가지고 제 책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건강 정보도 있죠. 당연히 건강 정보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평온해주는 글귀들로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문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명화들을 삽입시켜서 그림을 보면서 삶이 뭘까, 살아가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반백년을 향해서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라는 그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예방원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가 막 뭐 또 10만 부가 팔리고 막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나 수치에 끌려가서 이제 책을 내지는 않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사고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책에도 많이 넣고, 임종 체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10권의 책은 내가 그래도 계획한 시간 동안에는 좀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막 정답이라고 저는 항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 짧은 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 진실은 단순하구나. 진실은 뭔가를 파는데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는구나. 물론 책은 또 별도입니다만 뭔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가 진리라는 거죠.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도 너무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정기검진, 건강검진 기본만 하고, 수치가 안 좋으면 쉬어줘라, 먹는 것 좀 줄여라, 충분히 잘 자라, 너 지금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검사를 좀 활용을 하시고, 이번 나온 책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눈뜬 하루를 감사하면서 100일을 한번 꼭 보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아이러니하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읽기가 쉬워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이용하시면 핵심 정보들, 건강 정보들 다 얻으실 수 있고, 뭐 정말 읽어양득, 일석이조 그런 것들이 맞는 책이니까 제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필사책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도 나눔과 전파를 해주셔야 절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명화를 넣어가지고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퍼져 나가면 그래도 계속 절판은 안 하고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쉬움은 없어. 후회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개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려본 걸로 나는 현재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 기준을 많이 저는 낮췄어요. 처음 채소과일식 책만 나왔을 때만 해도 목포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가면서 정말 강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통합이 1000억 뷰가 넘어요. 네, 기본 100만, 300만은 나와야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들만 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방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신, 강연을 보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현재 암을 진단받았든 수술을 했든 재발을 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어 주시면서 하루 시작과 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10번째 책이 나오면 또 여기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건강합니다.